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오용석 팀장입니다. 오늘 세 분께서 먼저 일부 순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생태학자 그리고 기후활동가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소설을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서 오늘 발표하실 연사분들께 또 궁금한 점 또 질문도 같이 함께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셨던 그 질문 중에 오늘 세 분의 메시지 발표의 내용들을 좀 꿰뚫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 얘기들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유튜브 홈페이지 상에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또 바로 반영해서 또 일부 질문들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천 교수님 제 발표를 들으면서 야 이게 그 욕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2도는 이미 넘쳤고 1.5도도 뭐 이미 넘칠 지경이다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좀 긴박하고 지금 시급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류가 해왔던 기존의 언어적인 전환, 문화적 전환을 넘어서 이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얘기를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헌법에 이런 생태적 전환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는 제안까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헌법상의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난 대선에서도 그 개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런 논의들이 점점 생겨나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수님 제안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개헌에 헌법에 좀 담아낼 수 있을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지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개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때는 어떤 분의 아이디어가 그냥 한 방에 해볼 수 없나. 이제 투표를 할 때 그때 한 장 더 끼워 넣어서 사망에 이런 내용을 넣는 걸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굳이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로 정치적인 뭐 그런데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욕먹을 걸 각오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 한 분 다 모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윽박지르면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끝내 한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이게 그 조명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또 활약하고 있지만 3프로 TV에서는 저 대선 주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만큼은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슷한 일을 프랑스가 몇 년 전에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대개 어느 나라나 하원은 좀 민주적인 진보적인 성향이 좀 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가 참 힘든데 프랑스도 상원 거기에 막혀서 못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던 그걸 우리가 지켜봤는데 프랑스는 못했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힘을 모으면 좀 대단한 일을 가끔 손쉽게 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시민들이 자꾸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도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헌법에 저런 문구가 명시되면 우리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 많은 좌절들, 이것들에 굉장한 큰 힘이 될 거거든요. 이게 헌법에 명시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정부가 설립하는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헌법에 준해서 해야 되니까 뭐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어서 지금 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이렇게 지도자들 또 전문가들이 또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열망들을 실제로 표출해내고 그 목소리들을 모으고 담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도 이번 대선이 아마 치러지게 된다면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 또 열망들을 담아내는 기후시민 플랫폼을 또 열어서 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거기 플랫폼과 좀 연계해서 좀 같이 활동들을 좀 펼쳐나가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진영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제 기후활동가의 하루라는 주제로 경남에서 석탄발전소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좀 고초를 겪기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질문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석탄 발전소의 근로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상위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48조에 보면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거기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보면은 이 일자리를 잃거나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 피해를 입게 되는 예상되는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곳을 이제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현재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도 12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산업전환 고용안정지원법, 이렇게 많은 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분들이 앞에 나가서 또 기자회견으로 그 법들을 또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이 법들이 전환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을 그 먼저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참여를 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인데, 그러지 않고 일종의 그냥 직업 전환 훈련 이런 거에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이, 들어보는 것이 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공공성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일단 그 석탄화력, 저희가 지금 COP28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방향인데 그 방향이 공공성을 띠면은 더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이 지역을 먼저 공공자산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자산화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이제 풍력 그 기술을 만드는 풍력 발전 기술을 만드는 그 기술이 뛰어난 그런 곳도 있고 하니 이것을 활용을 하되 경남 도청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화를 이끌어내는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를 위한 법 제정도 준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그 법 제정을 위해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뭐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정치가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렇게 해석과 정의들이 있겠지만 버나드 크릭이 정치 용어라는 책에서 정치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작가님 이제 발표 중에서도 기후 위기가 산업혁명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단절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왔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맥락적으로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께 이제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 문학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좀 촉진제로 작용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건지 혹은 이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 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학의 역할이 요청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문제 인식의 차원에서 문학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헤어져 그래 헤어져라고 해서 내가 이별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 차원에서의 암과 어느 날 내가 헤어지고 나서 며칠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헤어졌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 차원에서의 삶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대중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차원의 삶은 그 전 단계의 암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의 암이라고 하는데 실천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깨닫는 인식하는 차원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정보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의 암밖에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인식하는 삶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문학이 굉장히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기후위기나 인류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노래와 이야기와 예술들이 더 많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문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문학인들이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듣느냐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기후위기 뉴스를 들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자책하게 되는데 반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는 어떤 감정을 느꼈니? 나 그 이야기 듣고 막 3일 동안 알아 누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진전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 문학인들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정서를 고려한 글쓰기를 계속해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학인들이 재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인과 다른 전문가 분들의 만남이 되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후정의 시민 물결이라는 모임을 계속하면서 다른 과학자분들, 기자분들, 학자분들, 활동가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은 작가들이 지금 활동가, 작가 그리고 연구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래야 우리가 정말 바꾸려는 마음을 먹고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 교수님 발표 중에 박경리 선생님 이제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자산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이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는데 이 15분을 제가 잘못 배분을 해서 네 벌써 이제 시간을 이미 초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 주신 세 분이 말씀 주신 그 내용에서 그 작가님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또 감각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그런 기후 시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좀 마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제도들이 개선이 되어가고 전환이 되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1부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께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